일본 무덤 진짜 골 때린다. 그리고 안 빻아요, 일본은. 그게 되게 신기해요. 아, 뼈를 안 빨고 안 빻고 항아리에 넣는데 그냥 큰 저- 뼈부터 넣어서 작은 뼈 마지막에 싹 부어준대요. 아, 근데 그거 넣는 게 약간 감자탕 뼈 넣듯이 음. 기술자가 탁 맞게 탁 넣는데요. 그 아르헨티나 거기 아니 근데 거기는 되게 고급스러운데 여기는 무덤. 아, 아르헨티나 그 무덤. 에바페론 그 네, 무덤 가보셨죠? 네, 네. 거기다가 관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네. 관이네. 관을 넣는 관. 아파트야 아파트. 이 무덤 바로 옆집. 무덤 뷰. 조상님 뷰. 아니 이게 뭐 자기 조상도 아닌데 뭐 남의 조상님 뷰를 그냥. 근데 야, 이렇게 그냥 무덤 바로 옆에 잘 사네. 네. 여기는 무덤을 안 싫어하니까. 야, 누가 찾아오겠노. 조선국 김옥균 우와, 제일 크네. 김옥균. 청국 상해 객사. 그 이 김옥균 묘는 지금 일본에 그 하나가 조성돼 있고 네. 또 한국에 그 또 조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옥균이 갑신정변 이후로 도망간 거죠? 예. 그렇죠. 도망을 뭐 일본으로 갔다가 네. 청나라로 갔다가. 그러니까 1884년에 갑신정변이 실패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그 망명을 해서 10년간을 일본에서 망명성을 하다가 네. 거기에서 이제 홍종호한테 유인이 돼가지고 네. 야, 상해 가면은 이제 뭐 활동비 주겠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상해로 데리고 가서 상해에서 쏴 죽이고 네. 그 수행원에게 이 시신을 이 청국 정부가 인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종이 김옥균이 암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야, 그 시체 가져와서 시체에다 복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청나라 정부에다가 부탁을 해서 뇌물을 막 줬다 그러더라고. 예, 김옥균 수행원한테 준 시체를 다시 탈취해다가 그거를 조선 정부에 인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그 시체를 청나라 군함에다가 실어가지고 군함이 제물포까지 오른 비용까지 조선 정부가 다 대요. 집요하게. 그 이제 상해에서부터 소금에 절여가지고 오존을. 예. 왜냐면 그냥 놔두면 이제 썩죠. 부패하니까 이걸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 시신하고 범인 홍종우를 청나라 군함에 태워가지고 조선으로 와서 김옥균 시신을 이제 양화진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 당시 의금부에서 이놈은 대역죄를 저지른 놈이니까 대역죄인은 부관 참시가 마땅하다. 네. 그래서 그 시신을 양화진에서 그 6토막을 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목은 양화진에다가 걸어서 뭐 대역부도 옥균 뭐 이렇게 이제 그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야 장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었던 이 김옥균을 좀 아는 친구들이 사람을 보내서 상해 그 김옥균이가 투숙해 있던 그 방에 김옥균이가 남겨놓은 막 옷가지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거하고 뭐 머리카락 정도를 그 수습을 해가지고 와서 이 아카사카에 있는 그 서본원사라는 절에서 네. 아주 성대히 그 이제 장례식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가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만 세운 거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오전에 갔던 그쪽 아오야마 거기에다가는 이제 큰 기념비를 세워놓고 네. 거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제 거기 그 어디에서 죽었다 김옥균 뭐 묘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남겨놨는데 그러네요.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가묘나 네.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와서 참 가슴 아픈 게 네.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암살을 당함으로 인해서 네. 한 인간의 죽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 김옥균은 어떻게 보면 조선 개화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저 개화파라고 해봤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네.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뭔가 개화를 해보겠다고 네.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갑신정변인데 그게 이제 사흘 만에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면서 실패를 해서 민비가 끌어들였죠. 예 고종하고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다 죽여버렸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개화파들이 9명은 일본으로 김옥균하고 같이 망명을 해왔고 네. 그래서 이제 목숨은 간신히 부지했고 일본으로는 배를 못 탄 나머지 동지들은 거의 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김옥균마저 여기 와가지고 암살을 당함으로 인해서 조선의 개화가 완전히 씨가 말랐다. 참 신기한 게 조선 왕조는 예. 일본이나 청나라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예. 자기네 반란을 일으켰다는 김옥균이나 개화파들은 정말 끝까지 집요하게 돈을 투자해가면서까지 쫓고 쫓아서 다 긁어다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김옥균도 아버지 가족들 다 죽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생모는 목매달아 죽고 네. 아버지 사형당했을걸요? 생모는 체포가 돼가지고 네. 감옥에 집어쳐넣었다가 음. 김옥균이를 처형한 다음에 아버지도 죽여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약 약강 같은 예. 비겁한 인간들이었던 네. 거. 그다음에 이제 김옥균 부인이 있잖아요. 네. 김옥균 부인은 이제 도망을 가요. 네. 도망가서 어디인가 뭐 옥천인가 어디에 이제 신부를 속이고 숨어 살다가 네. 10년 후에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 때 일본군을 따라서 그 김옥균을 수행해서 일본에 갔던 김옥균의 수하들이 조선에 와서 김옥균 부인을 수소문 해보니까 이 부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어물어 찾아가가지고 네. 부인을 뭐 하여간 먹여 살렸다 뭐 이런 기록도 나오고 그러니까 멸문지화 당한 겁니다. 정말 이게. 잔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옥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김옥균을 암살을 한 이 홍종우라는 인물인데 네. 이 홍종우는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몰락한 양반 집안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크게 몰락을 해서 이 사람은 뭐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고생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또 일본어를 독학을 해서 배웠어요. 이런 거 보면 홍종우도 머리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그 와서 그 일본 아사히 신문에 들어가요. 똘똘하네. 예.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네. 프랑스를 자기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또 프랑스를 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프랑스 유학을 가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선에서 온 신사 그래가지고 홍종우라는 사람이 신문에도 나오고 유명해져요. 그래서 또- 김옥균이 믿고 따랐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타니까 네. 조선에 온 이 외교관들이 그때 민비하고 그 자주 만나서 네. 부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 조선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프랑스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민비가 고종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포섭을 해서 김옥균을 암살합시다. 자객이네요, 자객. 그래서 이제 홍종우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동경으로 와서 있을 때 네. 야, 네가 김옥균을 포섭을 해서 암살을 해라. 그랬더니 홍종우가 자기는 이제 어떻게든지 조선 정부하고 선을 대서 출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로 유인해서 죽였죠. 홍종우가 이제 암살을 하죠. 홍종우를 위해서 고종이 무슨 일을 하느냐? 홍종우 한 사람을 과거급제시키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홍종우 한 사람만 야. 급제를 시켜. 이야. 그래서 벼슬을 줘요. 1등 했네, 1등. 벼슬을 주고서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 이 국왕 전용 비밀 정보기관. 아. 그래서 아.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비밀 정보기관이면 어.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국정원 이런 거잖아요. 네. 또 홍종우라는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네. 서양을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뭔가 조선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승만이 정치범으로 체포가 됐잖아요. 이승만을 재판한 사람이 누구야? 홍종우입니다. 아, 되게 아이러니하네. 신기하다. 다 연결돼 있네.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재판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관대하게 처분을 내려줬다. 거긴 또 좋은 사람이네. 이 김옥균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는 자객을 파견해서 끝까지 죽이는 이 고종의 잔인함. 이 잔인함에 의해서 이 김옥균의 사망 이후로 약 20년 이상 개화의 이 싹이 무참하게 잘려나갔다. 그렇습니다. 네. 뭐라고 할까 이 김옥균 묘 앞에서 개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나야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도쿄 한복판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네요, 분위기가. 아니, 근데- 법 주변에 경찰차가 쫙 서 있어요. 쫙 깔려 있어. 여기 그걸 이제 골목마다. 이 조총련을 싫어하는 네. 일본 이제 그 우파, 우파들이 자주 와서 시위를 한답니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니네 나라는 건 이제 북한을 얘기하는 북한으로 거죠. 가라. 예. 아니, 저쪽 입구도 그렇고, 다 막혀. 저쪽도 그렇고, 다 경찰이 예. 쫙 깔려 있어요. 예. 저희들은 여기를 이제 걸어 올라왔습니다만은 네.
아마 윤미향 씨는 대사관 차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아, 윤미향 왔었어요, 여기? 얼마 전에 와가지고 아. 난리가 한번 나고 있었죠. 아주 팔자 좋네요. 네. 예. 이 근처 보니까 이다바시가 굉장히 세련됐고 예. 주변 분위기도 좋고 맛집도 많고 경치도 좋아요. 예. 근데 야. 이 건물 하나가 이게 딱 에러네. 네. 그 인간들 여기 나와서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슈퍼도 가고 맛집 먹고 맛집 다 이용하겠어요, 윤미향이랑.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조총련도 그 역사가 낳은 일종의 이제 사생아들인데 네.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하면서 약 200만 명의 제일 조선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 중에 약 한 135만 명은 다시 돌아가고. 귀국선을 타고 네. 본국으로 돌아가고 네. 64만 5천 명 정도는 이제 여기 남았는데 네. 기차선로에 따라서 그 일대에서만 넝마주의라거나 고초를 죽거나 하는 걸로 이제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녀들 좀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일본 차별하고. 아이들이 이제 막 돌을 던지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도생징. 우리가 왜 차별을 하느냐. 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뭘 해보자 하는 와중에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를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제1교포 중에 거의 95%가 좌익 계열로 들어가서 뭐 돈을 주니까. 95%요? 네. 예, 그럼 60만 넘게. 예.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은 그동안에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서름을 당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이제 전명군인 것처럼 네. 사실은 일본 공산당의 앞잡이가 돼서 그냥 막 일본 사람들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막 이 못된 짓을 벌이니까 일본 사회에서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이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야 저것들 뭐야? 그래가지고 막 투들여 잡고 하면서 이 제일 그 조선인들이 엄청난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파장을 됐구나. 일으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본 공산당 산하의 하나의 전위 조직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좌경화가 되니까 네. 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편에 설 거야라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이제 민단. 민단이다. 근데 여기- 처음에는 민단하고 조총련하고 숫자가 예. 조총련이 60만. 95. 네. 예. 95%. 예, 민단이 5%. 근데 이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총련이라고 해도 고향에 성년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이제 이 조총련계 제1동포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막 고속도로도 보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 지금 북한이 선전하는 북한이 지상낙원이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조총련이 급격히 위상이 무너지면서 제일 교포가 네. 한 45만에서 5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중에 95%가 민단이죠. 민단. 네. 역전이 완전히 됐네요. 역전됐어요. 네. 그럼 조총련은 이제 뭐 한 3만. 근데 지금 일본에 공산당이 있잖아요. 예. 일본 공산당이 있으면 조총련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일본 공산당 소속들이었어요. 원래는. 한 몸이네. 공산당은 이제 일국 일당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 나라에는 한 당. 공산당이 하나예요. 그 당시에 그 한국도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북한도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일본 공산당에 소속이 돼서 처음에는. 일본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김일성이 이 제일 조선인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네.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에서는 여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당원인데 막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와중에 스탈린이 야, 그 김일성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일본 공산당계의 제일 조선인들은 김일성이가 관리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서도 또 스탈린이 등장해요. 예. 대단하다.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조총련도 그렇고 네, 북한도 전부 지령에 따라 그렇고 움직이는 거야. 네. 전부 다 지금 뭐 지령받아서 움직이는 거고 네. 얼마 전에 윤미향이 여기 왔다가 갔는데 네. 그 본인의 뜻이었을까요? 아.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아이고 뭐 지령이죠. 남편한테 지령이 내려왔겠죠. 네, 그래서 1955년이 네. 일본 사회에서도 분기점이고 그 조총련 사회도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1955년에 일본 공산당 사회당 계열에 있는 여러 정당들이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이 자유당하고 되는. 민주당이 합당이 되면서 자민당이 출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그 정계도 우파 좌파로 이제 딱 많이 있고. 정리가 갈리고. 되고 그때 이제 그 일본 공산당 산하에 있던 이 제일 조선인들도
그럼 우리도 이 차에 뭔가 새로운 살림을 차리자. 그래서 1955년에 조총련이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다시 알겠습니다. 재탄생해서 여기다가 본부를 만드는데 이 본부는 아마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걸 아마 얻었을 거예요. 엄청 좋은 위치에 의리의리하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참 돈 제일 많을 때. 조선인들이 고철 수집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어디다가 투자를 했냐면 빠찡골을 세웠어요. 네. 뭐 지금도 빠진코는 다 제일동포들이죠. 제일동포들이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빠찡골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북한도 알게 모르게 지원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북한도 엄청난 지원을 했죠. 잘 된다 싶으니까. 제일 조선인들을 자기네 편으로 포섭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와 있는 제일교포들이 한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글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김일성이가 세웠구나. 그때 이제 북한 지역에 만들어 놓은 일본 사람들의 공업시설을 이용해서 북한이 잘 살았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일본에다가 학교를 민족 만들었구나. 교육을 세운다 한다고 그래서 북한 교육이죠. 뭐. 조총련계 학교들이 그래서 많이 있구나. 엄청 많아요. 시설도 그렇습니다. 좋고 네. 아주 많아요. 아주. 그래서 지금 민단의 그 간부되는 분들도 네. 한글을 배워야 되니까 조총련계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대학이라는 게 네, 있어요. 네. 이게 완전히 이제 좌익을 길러내는 아, 원상이고. 일본에 조선대학교가 있어요? 예. 광주에도 있는데? 조대. 그래서 교육을 딱 조총련과 북한이 잡으면서 이제 네. 조총련이 네. 기세등등하게 나가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네, 이거 네, 이대로 나가가지고 안 되겠다. 불길을 걸은 게 바로 저 조총련계 동포 모국 성묘단 사업이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제일교포들이 조총련에 몸담았다가 자기는 북한은 가기 싫고 뭔가 그 대한민국을 가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자기가 이제 조총련계를 안 받아주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조총련계 동포들도 다 끌어안자 그러는 바람에 조총련은 이제 뿌리가 이제 초토화되기 네, 이르렀죠. 이해했습니다. 이게 언제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5월 17일 날 민단 그 대표가 민단의 어느 누가 상의도 없이 조총련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남북은 하나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단의 우파 되시는 분들이 야, 네가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네 멋대로 가가지고 조총련하고 하나가 되느냐? 네 누구 얘기를 듣고 이 짓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단 그 보수파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조총련하고 손을 잡은 지도부를 다 내쫓고 뭐 이런 그 난리를 치는 그 2006년 5.17 사태라는 게 벌어졌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남북 화해무드니 뭐 남북 정상회담이니 하면서 막 북한이 막 대대적인 공작을 할 때 그 라인들이 이 민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그 못된 짓을 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이념 전쟁 중이네요, 여기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좌익 사상이 막 엄청나게 막 네. 퍼뜨려질 때 대학가에 이 좌익 사상이 침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좌익 사상을 침투시키는 애들이 조총련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유학생으로 가장하고 항구로 들어와서 한국의 운동권 애들한테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지령을 내려고 해가지고 그 알려주는 윤미향 남편이 그 김삼석. 김삼석하고 그 여동생하고 네. 남매 간첩단 네, 사건 맞아요. 거기가 조총련은 지령 받아가지고 그래서 네, 여기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사회의 이 소위 말하는 586 주사파들 얘네들하고 산실이에요, 북한이 산실. 그 네. 손을 잡는 일종의 헤드쿼터 역할을 그러네요. 한 곳이다. 아이고. 아, 권혜효. 권혜효도 조총련. 조총련 접촉하는구나. 다 그냥 다 라인이 다 여기네요, 결국. 북한하고 때마다 직접 하기 힘드니까 예. 여기를 통해서 저기 지령받는 안테나 보셨어요? 옆에? 예.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스카이라이프 같이. 뭐라고 보냐면은 조선노동당 도쿄 지부구나. 멀티 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이게 다크투어 비슷한 그러게요. 왜 일본 좋은 데 와갖고 계속 이런 데만 다니는 거예요. 좋은 데 다 놔두고. 자유민주 그 사상이 네. 만개한 일본 사회에서 아직도 저런 그게 단체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유로우니까 체제를 전복시킬 자유마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 경찰이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삼엄해요, 삼엄. 이거 왜 그러냐면 일본에도
이런 그 웃기지도 않는 네.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생각하는 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이제 많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네. 야, 너 이런 활동을 하려면 여기서 하지 말고 꺼져. 북한으로 가서 해 네. 하고 데모를 막 하러 오니까 바람직합니까? 아니 얘네들도 보호해줘야 위험해. 되는 거 아니냐 위험해.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거 있는 거야. 개인의 자유, 생명의 자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설치는 거예요. 네. 이게 아이러니하다 진짜. 네.